자, 조희종 기자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수비에 집중했던 싱가포르 예상했던 대로 꽁꽁 걸어 잠그는 축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날 4-1, 3-2 정도의 뭐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가 원볼란치 정도를 맡고 투톱 시스템을 쓰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이 경기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슈팅 기회도 좀 많지 않았었고 생각보다 물론 초반에 그 이재성 선수 골이 약간 어이없게 취소가 되면서 그렇죠. VAR 없어서 이번에. 네, 전반 44분에 조규성 선수 선제골로 사실 굉장히 큰 함성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합작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전환 패스, 뭐 크로스 이런 것들이 전반전에 우리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하게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왼쪽에 황희찬 선수도 있지만 황희찬은 사실상 포워드처럼 많이 움직였고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가 약간 매잘난 느낌까지 주는 그런 활동 범위를 가져가면서 조규성 선수한테 넘겨주는 패스 그거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장면이 있기 전에 조규성 선수한테 규성이 형 뭐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조규성 선수가 오케이 한 다음에 뭐가 또 물어볼 게 있었는지 강인아 부르는데 이강인 선수가 못 들어. 그런데 아무튼 그 뒷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바로 조규성 돌아 들어갈 때 그 빈공간에 떨궈주면서 살짝 막히게. 보고 조규성 선수 네. 움직임을 보고 딱 진짜 기가 막힌 패스로. 사실 전반전 이강인 선수의 킥 위주로 공격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네. 뭐 크로스라든지 진짜 아시아 레벨에서는 네. 진짜 막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설령호 선수가 뒤에서도 열심히 많이 뛰어줬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그렇죠.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오버래핑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수비를 끌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볼 때마다 참 감탄나는 장면, 그러니까 늘 볼 잡기 전에 그 고개들 그러니까 습관 있잖아요. 훈련할 때도 그렇죠. 고개 이렇게 동료들 하고 확인하고. 이날도 그 패스 올릴 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선수 한번 보고 먼 쪽 보고 그 다음에 킥할 때는 앞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감아주면서 늘 보면 볼을 잡을 때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 동작을 흘려서 받든지 아니면 등지고서는 한번 이렇게 수비를 막고 나서 턴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되게 빠르고 이제 공격 지향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정도의 저는 어그레시브한 선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 태도 자체가 늘 공격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우리가 그전 감독님들 때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볼 잡고 뒤를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벤투 감독 때도 그렇고 백패스가 많았거든요. 횡패스도 그렇죠. 많고 네. 근데 이강인 선수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서는 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한국 축구에서 이런 캐릭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여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볼 때마다. 그 이강인 선수를 보면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뭐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 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올 수도 있고 긴 패스 또 크로스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맛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도 뭐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5골에 모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PK 획득할 때 그 패스를 넣어줬고 그렇죠. 그 나머지 2골은 이제 기점 역할을 하면서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뭐 늘 합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하고 그렇죠. 이번 경기도 끝나고 얘기를 또 따로 했잖아요. 예. 일단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수비적인 팀을 상대할 때는 좀 창의적인 선수라든지 1대1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 뭐 박스 침투 득점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역할을 다 해줬다. 네. 뭐 다른 선수 손흥민, 황희찬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했고 지난 이제 부임인 8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세를 지켜보면 굉장히 흐뭇하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기자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본인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수비적으로도 헌신적인 플레이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선수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함께해서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 때는 사실 중심이 아니었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물론 조커로 잘 활용이 됐지만 그래서 벤투 감독 때는 많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좀 다르죠. 벤투 감독이 팀을 빌딩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많이 뛰질 않았고 그렇죠. 마이로카 가기 전에만 해도 지금 같은 위압감이 아니었고 또 신체적으로도 좀 뭐랄까 성인으로 가는 과정의 느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좀 확실히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 벤투 감독이 원하는 수준의 압박을 구사하는 축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마이루카 거쳐서 또 PSG 또 대표팀 이렇게 계속 경험 많이 하면서 정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2001년생이니까 손흥민 선수의 2014년 정도,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쯤에 손흥민 선수하고 지금 나이가 같은 네. 거거든요. 클럽 경력 기록도 거의 비슷해요.
공격 포인트나 뭐 경기 숫자나 큰 차이 없어. 물론 골은 손흥민이 훨씬 많이 넣었지만 근데 이런 두 선수가 전성기가 사실상 겹친다고 봐도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예. 딱 그 시기죠. 그래서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대표팀이 아닌가. 뒤에는 김민재까지. 그렇죠. 예. 공격 쪽만 네.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물론 황희찬이나 이재성 선수도 대단하지만 이런 선수들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축구 팬으로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강인 선수 얘기만 했는데 현장에서 또 인상 깊었던 선수 누가 있을까요? 현장 취재 후일담이니까 지금. 네.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 저는 일단 이재성 선수 네. 그래서 방송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공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움직임이 굉장히 동료들을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그게 이제 경기장 가면 더 이게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도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여러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 이재성 선수가 공격 파트너로 있다는 게 저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큰 도움이 되죠. 네,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프리하게 움직일 때 이재성 선수가 그 남겨진 공간을 굉장히 또 영리하게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그렇고 일단 공격진 컨디션 자체가 다들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또 그게 드러나는 게 선수들이 골을 지금 다득점이 연이어서 이제 튀니지전도 다득점이었으니까 세 경기에서 지금 15골을 넣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네, 이게 한 선수한테 몰아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에 멀티골을 넣은 게 튀니지전 이강인 선수밖에 없고 다 이제 한 골씩 나눠서 넣거든요. 이번에 5명의 선수가 넣었죠. 그렇죠. 다 나눠서 넣었고 그래서 공격수들이 컨디션 두루 좋고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매치 3경기 4골 2도움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날 인상적이었던 황인범 선수를 원볼란치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박용우 선수를 주로 그 자리에 그렇죠. 썼었는데 이날은 상대가 아무래도 잠글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수비 부담을 좀 덜 수 있었기 때문인지 이런 시도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좀 황현무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선수는 아니니까 이런 네. 구성을 하다 보면은 역습 상황이라던가 상대가 공세를 취할 때 좀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전력차가 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압도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장면이 애초에 나오질 않았고 그리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풀백에 대한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기재, 설령우 선수를 최근에 계속 썼지만 그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또 얘기를 경기 전부터 했었죠. 그렇죠. 네. 미디어 간담회 때부터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좀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대응을 자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대표팀이 한 명씩 꼭 빠졌었거든요. 네. 공격진에서. 그렇죠. 3월에는 황희찬, 6월에는 손흥민, 9월에는 이강인, 지난번에 황희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고 연전을. 네. 근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선수들을 다 가동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빼는 선수가 박용우 선수가 될 거라고는 사실 그렇죠.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선택한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대응을 좀 공격적인 포진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계만 봤으니까 카메라 바깥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 미담이 좀 네. 많이 좀 미담을 목격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카메라에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전에 이제 선수단이 입장을 하잖아요. 이제 에스코트 키즈들과 같이 입장을 하는데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닝 자켓 같은 걸 입고 다 입장을 네. 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나란히 섰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자기를 벗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편한가, 뭐 더운가라고 했는데 벗더니 앞에 있던 에스코트 키즈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밤에 이제 긴팔을 받쳐 입긴 했지만 좀 얇은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네. 그걸 또 언제 보고 또 이걸 탁 덮어주는 걸 보고 감탄을 그런 했습니다. 것도 감동을 받으셨군요. 사소하지만 사실 네. 네. 평소에도 이제 막 에스코트 키즈랑 잘 챙겨주는 걸로 좀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진이나 그렇죠. 영상도 많이 네. 나왔었고 오늘 이날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칭찬 늘 손흥민 선수 하는 거지만 좀 많이 애정이 느껴지기도 했던 그리고 본인의 약간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주목을 받고 큰 기대를 받고 그렇죠. 어릴 때 본인보다 훨씬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어릴 때 해외에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성장을 했고 대표팀 막내로 입봉을 해서 그때부터도 또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입길에 많이 오른 선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말도 안 될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너무 이 선수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많이 도와주겠다. 뭐 자기도 팬으로서 좀 더 좋은 선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의 재능이라는 말도 인상적이지만 저는 팬으로서라고 본인이 그렇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네. 좀 기분이 엄청 좋지 야, 않았어요. 손흥민이 아예 팬이라고. 네,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나도 이강인의 팬이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상대팀에 이번에 싱가포르의 7번이었죠. 그렇죠. 송의영 선수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의 손흥민 선수 한 살 어린 한국인인데 이제 싱가포르에 시민권 어릴 취득을 때부터 리그에 진출해가지고 뛰다가 귀화를 하고 싱가포르 대표까지 된 그렇죠. 네,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감동 포인트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뭐 송영 선수가 2021년 2년 전에 귀화해서 이제 싱가포르 대표로 뛰고 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일단 우리나라에 계속 축구를 했으니까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고 이런 것들이 꿈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상상 못했던 건데 이거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설레는 표현했는데 이제 경기 후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믹스드존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니까 송영 선수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과 막 악수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는 유니폼도 교환을 했고 그리고 인상적인 거 그렇죠. 국민을 해.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국가가 먼저 연주되고 애국가가 연주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선수가 싱가포르 국가대표긴 하지만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애국가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혹시 애국가 불렀냐 막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따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는 TV에 안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따라 불렀는데 동료들이 다 웃었다. 곁에 있는 동료들이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한국전이 아니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어릴 적부터 이 경기장에서 뛰는 걸 꿈꿨는데 그런 순간이라서 애국가를 따로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영국 선수들에게 웸블리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한국 선수들에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실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게 꿈일 텐데 좀 반대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좀 따뜻하게 잘 좀 이렇게 좀 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의 풀타임 그렇죠. 출전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 일단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고 손흥민 선수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현지 토트넘 유튜버가 대한민국 싱가포르전을 라이브 입중계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뭐 굉장히 리액션이 재밌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도 풀타임을 뛰었고 무엇보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5대 리그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올 시즌에 최다 출전입니다. 최다 시간 출전. 클럽 경기 대표팀 포함해서 게다가 다른 선수들은 유럽 위주로 뛰는데 김민재는 또 아시아 이동거리도 왔다 갔다 멀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경기도 많은 분들이 뭐 쉬게 해라 빨리 바꿔줘라 했는데 풀타임을 뛰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 경기 끝나고 뭐 한 얘기 있습니까? 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동안 클리스만 감독이 먼저 이제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선수 입장에서 뛰고 싶을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김민재 안 피곤하다. 그렇죠. 김민재 피곤하지 않다. 네. 뭐 당장 비행 끝나고 와서 그때는 피곤할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 회복 훈련하고 뭐 자고 일어나서 뭐 훈련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선수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못 뛰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기는 이제 대신에 어떻게 하면 집중력 깨지지 않고 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걱정을 완전히 덜어주는 말은 아니네요. 못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 그렇죠. 라는 뭐 표현이. 완전히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할 거고 화요일 경기 끝나고 금요일 날 또 분데스리가 쾰른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지금 일정이 빡빡한 게다가 챔스도 또 계속 계속 해야 이어지고.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걱정은 되는데 일단 선수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팬들이나 미디어에서 뭐 김민재 혹사 그만둬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수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괜히 팀의 네. 상황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중국전인데 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외박을 2박 3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 오후에 복귀를 해서 오픈 트레이닝을. 오픈 트레이닝을 이제 팬들 만나는 시간을 또 갖고 그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오전에 조유정이랑 같이 출국을 합니다. 네. 가서 21일 날 네. 네,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적응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경기하고 거기서 선수들이 돌아가는 이런 일정인데 늘 우리 걱정하는 거는 얘들이 좀 너무 터프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지난 여름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도 이제 원정 평가전을 갔다 부상당한 선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우리 선수들이 우리도 똑같이 거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규성 대응을 선수, 했습니다. 조규성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선수. 뭐 우리도 상대가 거친 만큼 우리도 거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확실히 이제 주장이다 보니까 좀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강팀이랑 할 때는 거칠게 하려고 한다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이거는 멘트 상대 멋있네. 그렇죠. 예. 상대의 전술일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태국 상대로 역전승을 그것이 2대1 했습니다. 1위하고 2위가 3차 예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뭐 이기면 좋겠지만 뭐 안지링 경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 상대로 또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아무튼 부상 없이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참 싱가포르전 우리가 뭐 약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번 경기 결과나 내용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시선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뭐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대표팀 축구가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을 앞두고 너무 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then will you get bored of killing me?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